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확률 경우의 수 이항 정리식으로 맞지?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 개수 계산하는 거, 이항 정리로 항계산하는 거 이런 거 배웠어. 이항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복잡한 경우의 수를 확률로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확률로 계산할 때. 확률은 결국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냐, 그걸 찾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익히면요, 시행은 뭔가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행위가 시행이야. 표본 공간은 그것이 일어나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보통 말을 해. 표본 공간 안에서 만약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6개의 수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사건이란 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왔다. 그럼 특정 사건을 지정한 거야. 그럼 그거는 2, 4, 6 세 가지겠지. 한마디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사건은.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수로 나눠진 거 1, 2 이렇게 한 개씩을 다 근원 사건이라 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낱개 단위를 말하는 표현이야. 전사건은 전체가 다 일어날 때를 전사건이라 하고, 공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는 거야. 예를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런 사건. 뭐야? 6 이하는 100% 일어나는 거잖아. 주사위는 일반적으로 1부터 6까지 눈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100이 되는 거야. 전사건이 되면. 그 다음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이래.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지. 그럼 확률은 0인 거야. 공사건이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건은.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점은 머릿속으로 한번 읽어서 정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라는 말이 나와. 여사건은 우리가 집합할 때 많이 했어. 나머지 집합이지. 여사건은 그 사건이 반대되는 것이 일어날 때 여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눈의 합이 2 이상일 확률.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눈의 합이 2 이상이다. 제일 작으면 1, 1이야. 그럼 눈의 합은 아무리 작아도 2 이상이거든, 무조건. 맞지?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이상인 눈의 확률은 100%야. 전사건이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주사의 눈의 합이 3 이상일 확률이래. 그럼 3 이상이면 이때부터 3 이상이 되거든, 합치면. 6,6까지 맞지?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총 36가지인데 이거를 다 세려고 하니까 35가지야. 그럼 이걸 다 적어서 세는 게 좋겠니? 즉 눈의 합이 3이 안 되는 3 미만인 경우 한 가지를 세 가지고, 아 이거 빼면 다 3 이상이구나. 바로 35가지라고 전체에서 빼면 나오니.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전체에서 빼기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 맞지? 굳이 이걸 적어서 35가지를 다 셀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그게 여사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확률 계산할 때도 36분의 다 세가지고 35 이런 게 아니라 확률은 무조건 1이거든. 전체는 1에서 즉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 이 한 가지를 빼주는 거지. 그러면 눈의 합이 2 이하인 확률이 사라졌으니까 눈의 합이 3 이상인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답이 나오는 거라고. 즉 1에서 전체 1에서 여사건의 확률,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면 그것이 확률 계산이 쉬울 때 우리가 즉 많은 건을 세지 않고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사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확률 계산이야. 그래서 합사건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두 개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곱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교집합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배반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저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배반했어. 그럼 뭐야? 나랑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나와 의가 틀어져서 나랑은 기분이 팍 상한 거지. 맞지? 나랑 척을 진 거지. 즉 나랑 친할 때는 왜 친한 거야? 서로 공통되는 점이 있고 친하니까 뭔가 교감되는 게 있으니까 친한 거야, 사람들이 보통. 맞지? 근데 배신을 지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런 감정이 이제 사라진 거지.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배반은 쉽게 말하면 교집합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교집합이 뭐다? 공집합이 배반인 거야. 서로 공통점이나 공통으로 가진 관심사나 그런 어떤 공유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걸 이제 뭐 남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반의 관계라고 생각하자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배반이라고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배반의 관계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집합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소의 관계라고 하는 거지. 맞지? 집합에서 서로 소라고 합니다. 여사건은 어떤 사건이 A가 있으면 그거의 여집합의 사건이 여사건인 거야. 여사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세지 않고 적은 거를 센 다음에 전체에서 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 세야 되는 개수가 너무 많으면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언제 여사건으로 푸는데? 여사건으로 푸는 문제는 보통 적어도란 말이 있어. 경우가 많아. 그럼 반대되는 거를 계산해서 그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더라는 거지. 여사건은 상당히 많이 문제 풀 때 나옵니다. 문제 풀면서 언제 나왔는지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배반 사건.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럼 짝수는 2, 4, 6이겠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야. B는 1, 3, 5겠지. 사이 약수는 1, 2, 4겠지. 주사위를 던져서 A, B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 배반의 정의가 뭔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이 둘은 1을 겹치지. 얘는 2와 4가 겹치지. 그럼 배반은 언제만이 A와 B일 때만 배반이겠지.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거야. 왜? 홀수와 짝수는 겹치는 게 없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 배반 사건이니까. 배반은 누구누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 여기서는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인 거야, 서로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한마디로 교집합이 있으면 배반이 될 수 없다는 얘기네. 배반의 의미 알겠니? 그 다음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8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 하자. 그럼 A가 일어나는 거는 1, 2, 3, 6이야.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즉 6의 약수가 적힌 카드 1, 2, 3, 6이 나왔을 때의 사건을 A라고 하는 거야. 그럼 A와 배반인 사건이란 거는 한마디로 1, 2, 3, 4, 5, 6, 7, 8, 8개가 있는데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겹치는 게 절대 있으면 안 되지. 한마디로 우리는 1, 2, 3, 6은 제외시키고 즉 4, 5, 7, 8 중에서만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사건이 개수야. 쉽게 말하면 4, 5, 7, 8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네. 그럼 4개의 원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가지야? 이해야 되겠지. 그래서 16가지가 즉 A와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즉 어떤 사건 B가 공사건이야. 교집합 공집합 맞지? 공사건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 맞지? 자, 4만 있습니다. 자, 교집합 없지? 뭐 4, 8이 있어. 교집합 없지? 이런 식으로 4, 5, 7, 8이 다 있어. 어차피 겹치는 건 없는 애들만 데려다가 다 제일 크게 만든 거지, 집합을. 이런 식으로 다 셌는데 결국은 4, 5, 7, 8로 어차피 여기에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요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 즉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수가 제일 많은 4, 5, 7, 8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2의 4성 해서 16가지라고 배반 사건의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일종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전체 probability 가능성을 이제 했는데 A 집합의 확률이다 해서 PA라고 적어. B 집합의 확률은 PB라고 적겠지. 그럼 뭐 A 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A 사건이 전체 기준으로 즉 A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실제로 여기에는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적어주는 거야. 항상 전체 기준으로 A가 될 확률, A 사건의 개수를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이야. 근데 A 사건이 우리가 2 이하의 자연수였다. 그럼 A 사건은 2 이하의 자연수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정의했으면 1 또는 2만 가능하지. 그럼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의 확률로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전체가 A 6인데 A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자.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경우의 수가 제로잖아.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확률은 제로가 되는 거지. 공사건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A 사건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적는 것을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수학적 확률과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6분의 1이 수학적인 확률이야. 왜? 6개의 면이 있고 1개의 눈에 1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6분의 1인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실제로 주사위를 6번을 던졌어. 근데 이렇게 나왔어. 1, 1, 3, 3, 4, 5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6번 던져보고는 선생님, 저는 1의 눈이 2번 나오던데요. 저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인데요. 이래.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에서도 충돌이 나는 거지. 분명히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 맞는데 얘는 던졌더니 1이 2번 나왔네?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그럼 6분의 2인가? 주사위에서? 아니라는 거지. 왜? 이걸 우리는 통계적인 확률이라는데 실제로 행위를 던져보는 거야. 그럼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왜 다릅니까? 왜 다르냐면 시행 횟수가 딱 6번이니까 그런 거야. 횟수가 너무 작다는 거지. 통계라는 거는 아주 오랜 시간 데이터를 거치는 거야. 즉 주사위를 던지면 한 600만 번을 던졌어. 600만 번. 맞지? 그러면 딱 100만 번은 아니지만 99만 7,214번 뭐 이래서 나와. 그럼 이 수의 근사값이 바로 6분의 1에 가까워지게 돼. 그럼 시행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평균적으로 그 분수의 근사값이 6분의 1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돼. 시행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야. 즉 한마디로 통계적 확률에 어떤 시행의 수가 늘어날 때 그걸 우리 나중에 이제 극한값이라는 표현을 써. 리밋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미분적분을 다룰 때 막 많아질 때 계속 숫자를 늘릴 때 그 수렴한다. 특정한 값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것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는 거야.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에 시행의 수를 늘리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좀 고상한 용어로 수학에서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큰 수의 법칙. 시행의 수를 늘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에 수렴한다. 가까워진다. 쉽게 얘기를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딱 이제 주사위 표면처럼 6개의 면 중에서 1개의 면이라고 정해졌을 때 정확하게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쓰는 거야. 언제 쓰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야구를 하면 타율이 3할 대 타자가 나와. 4할 대 타자 하면 할이란 것은 0.1 단위, 즉 10의 자리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20%를 소수로 치면 0.2가 되고 그거를 할분리로 표현하면 2할이라고 해. 0.2를. 4할 대 타자라는 거는 0.4, 즉 퍼센트로 고치면 100을 곱해서 40%의 확률로 안타나 홈런을 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상당히 타율이 높은 거야. 그래서 4할 대 타자가 되면 몸값이 기본적으로 이제 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해. 그다음 나중에 메이저리그로 가면 몸값이 몇백억 이러지. 축구 선수처럼. 그래서 보통 이제 3할 대만 넘어도 꽤 잘하는 거야. 즉 3번 타석에 들어서면 한 번 평균적으로 안타를 치는 거야. 그거를 3할 대 평균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 야구 선수의 실력을 평가해서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해. 이 선수가 올해 1년 동안에 다양한 팀과 경기를 했는데 총 타석에 120번 들어갔어. 120번 들어갔는데 안타를 쳤던 타석의 수를 세보니까 예를 들어 60번이야. 그럼 120분의 60번의 확률로 안타를 치는 실력을 가진 거야. 그럼 이 친구는 5할대 타자가 되는 거지. 왜? 2분의 1의 확률로 안타를 치는 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로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 사람이 1년 동안 경기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 당신이 작년 1년 동안 몇 번 경기에 나갔고 몇 번 타석에 들어섰고 몇 번 안타를 쳤다. 홈런은 몇 개였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즉 통계 수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평가되는 거야. 그거를 통계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주사위처럼 바로 몇 분의 몇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돼.
물론 주사위 같은 경우는 통계적 확률보다는 진짜로 주사위를 막 던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학적인 확률로 면이 6개고 면이 똑같이 정사각형이고 평평하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모든 면이 동일하게 확률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표시를 하는 거야. 실제로 통계를 던지는 횟수가 적으면 6번 중에 한 번 1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렇다고?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지만 왜 그렇다고?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통계적 확률의 횟수를 아주 적은 횟수로 시행을 하면 그게 서로 맞지가 않거든. 그럼 그게 맞는 경우는 언제 맞는데? 통계적 확률로서 수학적 확률을 검증하려면 통계의 횟수를 엄청나게 수를 늘려야 되는 거야. 점점 많이 늘려야 돼. 적어도 뭐 5,000번 이상 던져서 6,000번 던져서 6,000번 중에 1,000번은 아니지만 900번, 즉 6분의 1의 근사값에 수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는 실제로는 싱의 수를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n을 충분히 크게 1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체 횟수분에 일어나는 횟수를 통계적 확률로 생각하고 그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확률은 누구에 수렴한다? 수학적 확률과 거의 같아지는 근사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 A에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C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상대 수 n분의 R의 n 이건 통계적 확률로 확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된다? 즉 확률에 가까워진다. 같아진다는 뜻이야. 이거를 뭐라고 해? 큰 수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거를 확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확률인데 즉 우리가 P에서 n분의 Rn을 뺐어. 그거의 값이 0이 될 확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 확률은 1이 됩니다. 해석을 해볼게.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를 말하는 표현이야. 절대값을 씌워놓을게. 그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될 possibility를 구하는 거야. 근데 시행의 수를 어디로 보내? 무한히 시행한다. 무한대로 시행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니? 이 두 개의 값이 거의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고 했어. 맞지? 거의 같아진다는 말은 이거의 값이 누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될 확률이 시행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두 개는 거의 같아지니까 그것이 무조건 성립한다. 그래서 이 확률은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즉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같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야.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그럴 확률은 100%다.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한 걸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렇다. 그래서 읽어보면 수학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나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가정에 정의했고 우리가 하현상이나 자연상 중에는 그 정도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불량품이 생산되거나 판매된 물품이 반품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시행을 여러 번 하면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럴 때 통계적 확률을 써야 된다는 뜻이야. 자,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500개의 물건 중에서 25개의 물건이 반품됐어. 판매된 물건 중 하나가 반품될 확률은 자, 이거는 실제 장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통계적 확률인 거지. 그대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반품된 경우의 수를 적으면 이것이 반품될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0.05다, 뭐 100분의 5다, 20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확률 계산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임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입니다. 안 일어나면 0인 거고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면 1인 거야. 왜? 어떤 사건의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공집합은 제일 작으면 공집합이니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이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전사건이니까 1인 거고 공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분의 공집합의 사건을 분수로 적어서 즉 공사건은 분자가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인 거고 전사건은 분모에 있는 S가 똑같은 수로 일어나니까 1이 되는 거지. 전사건 S분의 NS가 되는 거야. 일어나는 사건이 전사건이니까 NA가 NS는 같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확률은 0 이상 1 이하에 분포하게 되는 거고요. 자, 계산할게요. 총 11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인공이 나올 확률은 한 개 뽑으니까 전체 11개 중에서 흰공은 7개 있으니까 11분의 7 되는 거지. 흰공 또는 노란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럼 11개 중에서 흰공 또는 노란공의 개수가 몇 개야? 11개잖아, 맞지?
무조건 100% 흰공 아니면 노란공 나오잖아. 다른 공이 없는데, 맞지? 무조건 흰공 또는 노란공이 나오게 돼 있어. 확률은 100%니까 1인 거야. 검은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흰공, 노란공밖에 없어. 검은공이 안 들어있어 아예. 그건 제로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확률은 제로인 거지. 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질문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노 분자에 들어갈 숫자 개수만 잘 찾으면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에서 36가지가 나옵니다. 왜? 1,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2,1부터 6까지 각 사건이 바뀔 때 앞에 수가 바뀔 때마다 6가지가 있지. 6가지가 6번 있으니까 총 36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두 놈이 같을 확률이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분해. 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1, 1, 2, 2, 3, 3, 4, 4, 5, 5, 6, 6. 딱 보니까 6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6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지. 자, 두 누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이야. 그럼 얼마일까? 36분의 여기에는 합이 8이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합이 8이니까 A, B 주사에 딱 적어놓고 자, 주사위는 1부터 시작하니까 1, 7, 합이 8, 2, 6 이렇게 가는 건데 요거는 뭐야? 탈락. 왜? 주사위인데 6이 최대값인데 7이 어디 있어? 그래서 2부터 가야 되는 거지, 맞지? 적으면서 가는 거야. 3이면 5고 있고 4면 4일 거고 5면 3일 거고 4면 그다음 6이지 뭐. 2고 맞지? 7은 없으니까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 거지. 세 번은 알 수 있지. 그래서 2부터 6까지니까 1 빠졌으니까 5가지지. 그래서 36분의 5가 되는 거야.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될 확률이야. 그럼 36분의 완전 제곱수가 몇 가지지? 자, 완전 제곱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6의 제곱이 제일 크잖아. 6 곱하기 6이니까 맞지? 자, 이걸 찾는 거야. 찾자. 그럼 이거는 1 되는 경우는 둘 다 1 나왔을 때밖에 없어. 4 되는 경우는 어떨까? 조심해야지. 1 곱하기 4도 4고 2 곱하기 2도 4고 4 곱하기 1도 4지. 3개 있네. 됐니? 9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9는 없잖아. 그럼 3 곱하기 3밖에 없지. 한 개밖에 없지. 16 되는 건 어때? 1 곱하기 16은 16 없고 2 곱하기 8, 8도 없고 이것도 4 곱하기 4밖에 없네. 5 되는 것도 5 곱하기 5밖에 없지? 6 되는 것도 6 곱하기 6밖에 없지? 아, 곱해서 4 될 때만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것 해가지고 6개 이러면 안 돼. 곱해서 4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7, 8개 되니까 8.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4, 2, 8, 4, 9, 36에서 9분의 2라는 확률이 답이 되겠습니다. 눈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되는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적어놓고 적어가면서 찾아줘야 돼 일단은. 머릿속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면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수는 간단하게 해도 되지만 그 다음 보자. 일렬로 나눌 때 AB가 이웃하라고. 일렬로 나누면 전체 경우의 수가 6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무조건 일렬로 나누는 거. 이거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다 경우의 수에서 맞지? 자, 이웃하는 어떻게 한다니? 이웃하는 묶으라고 했지. 한 명으로 생각한다 했지. 그러면 4명, 1명 총 5명을 나누니까 5 팩토리얼. 근데 이웃하는 자리를 바꾸니까 곱하기 2 한다고 했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웃하는 경우의 수 계산하니까 5팩은 543이 1이고 6팩은 65431이 1이니까 약분하면 6이 남겠네. 약분해 주니까 답은 3분의 1의 확률로 이웃하게 되겠네. AB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8개의 문자를 나열을 한대. 그럼 이건 8팩이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러면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사용하는 거야. 경우의 수. 그럼 CT 사이에 2개 오니까 CT를 딱 배열시켜놔. 그럼 CT는 일단 정해졌고 나머지가 몇 개니? 6개의 문자가 있어. 6개. 6개 중에서 2개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니?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순수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어? 6P2로 집어넣는 거지.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순서에 맞춰서 넣는 거. 그러면 여기 4개가 세팅이 됐지. 그래서 C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4개가 세팅되고 이 뒤에는 총 몇 개가 남아있어? 4개의 숫자가 남아있겠지. 6개 중에 2개를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CT는 이미 뽑아놓은 상황이고 그 총 8개 문자 맞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얘를 하나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데 6개 중에 2개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6P2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C하고 T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생각하고 이 4개랑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곱하기 몇 팩 되는 거니? 5팩 되는 거지. 빼먹으면 틀리게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게 CT 사이에 2개의 수가 들어가고 분자의 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4개가
CT 사이에 두 개의 숫자를 넣고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6 곱하기 5가 6, 5고 5팩은 8팩에 약분시켜버리면 사라질 거고 그럼 얘는 5팩 이하는 사라지니까 8, 7, 6만 남겠네. 5팩 이하는 사라지고 위에는 2가 남았겠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6은 하나 사라지게 되고 2는 약분하면 2, 4, 8 됐고 4, 7이 28분의 5.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즉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게 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28분의 5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는 거를 하면서 한 명으로 생각하고 전체를 5명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를 배열하는 방법을 6P2로 선택했고 C하고 T 사이라 했는데 누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니까 자리 바꿀 수 있거든. CT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1을 곱해줬고 그리고 나서 이를 한 명으로 생각하고 4명이랑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면 얘 앞에 이런 애들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쌤 보여줬으니까 이제 개념 쌤 풀면서 연습해봐. 응? 자,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를 이제 확률로 바꾸어서 저 계산하는 거 앞에 다른 거 중복인 겁니다.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앉는다. 그럼 n-1 팩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남학생 A와 남학생 B를 이웃하게 앉아. 그럼 남학생을 앉혀버리면 이 자리에는 이웃하게 이웃하게 쏘리 마주보고가 아니라 이웃하게 남학생 2명 어떻게 해야 되니? 밧줄로 묶어.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니? 여학생 5명이 있겠지. 그럼 5명에다가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지. 6명을 원탁에 앉히면 되니까 5팩이 되는 거지. 근데 남자가 여자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남자 2명이. 그래서 계산하면 5팩은 사라지니까 6이 될 거고 확률은 3분의 1의 확률로 남자 2명이 이웃하게 될 확률이 나타나게 되겠네.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룰과 똑같습니다. 자,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둘 때 안돼. 그럼 6명이 포함하여 6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전체는 5팩이겠지. n-1팩이니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았어.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게 자리가 정해지면 어떻게 되니? 나머지는 그냥 직순율로 처리한다고 했지? 자리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위에는 4팩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원탁이기 때문에 부모가 마주보고 앉았는데 얘가 자리가 바뀌게 되면 부가 여기 오고 모가 여기 오는 바뀌는 경우까지 이미 얘들이 자리 바꿀 때 그것까지 중복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곱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이웃할 때만 곱하는 거야. 마주보고 앉는 거는 곱하기 2 하지 않습니다. 직순율로 처리하면 얘들이 막 바뀌는 경우가 부가 여기 왔을 때 모가 여기 왔을 때 테이블을 돌려보면 같은 경우가 이미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직순율로 처리해버리고 끝내는 거야. 부모를 자리 바꾸는 경우 2를 곱하면 안 된다. 이웃할 때만 2를 곱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5분의 4가 됩니다. 4팩토리얼만 약분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거라도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그래야부터 복잡한 거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또 그다음 5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릿수를 만드는 거야. 자, 4자릿수를 만드니까 자리를 4개를 만들어. 그럼 만들 수 있는 수는 뭐니?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릿수를 그러면 일단은 1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5개 중에 아무나 올 수 있지. 5, 또 중복을 허용한다 했으니까 또 5, 또 5, 또 5. 전체 경우는 5의 4승이 되는 거야. 왜냐면 아무 중복을 허용 안 하니까 첫 번째 자리 5까지 올 수 있는데 두 번째 자리에도 5까지 올 수 있잖아.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25의 제곱이니까 625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분자야. 전체 경우수를 구한 거고 네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뭐라고 했냐면 짝수일 확률이라 했어. 그럼 짝수일 확률은 끝자리가 누구 아니면 누구야 돼? 보니까 2랑 4잖아. 아, 여기에 끝자리가 2가 오거나 4가 올 때만 짝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중복을 허용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아무나 와도 되잖아. 1부터 5까지 중에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잖아. 5의 세제곱.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5의 세제곱 약분돼 사라지니까 답은 5분의 2가 되겠네. 이게 되겠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표시하고 경우의 수 구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보카도를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그럼 일단 아보카도 7개니까 나열하면 7팩토리얼 되겠지. 전체는 무조건. 모음끼리 이웃한다. 모음이 누군데?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야. 아, 에, 이, 오, 우. 5가지가 모음이야. 그럼 모음은 동그라미 쳐보자. 아, 오, 아,
5. 모음끼리 이웃하는데 그러면 A, O, D, O를 뭐니? 저 붙여야 되는 거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붙이는데 이거는 AO, AO를 붙이는데 같은 게 두 개 있지 않니?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배운 거 기억나니? 4팩 한 다음에 같은 게 두 개 있을 때는 2팩, 2팩 나눠서 중복을 제거했지. 맞죠? 이거를 즉 4개의 수를 이웃하게 만드는 방법의 수가 서로 틀린 수였으면 4팩인데 A가 2개고 O가 2개니까 2팩, 2팩으로 약분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길 갈 때 약분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가로, 세로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지. 자, 이게 6가지인데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알파벳이 누구니? A, C, D지. A, C, D가 아니라 V, C, D. 맞지? 그럼 7개 맞지 총? 그럼 얘를 이웃하니까 하나로 묶었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4개로 생각하고 1렬로 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4팩 하는 거지. 전체를 나열해 줘야 되니까. 단지 이거를 경우수를 먼저 계산을 한 거야. 이거 6가지. 그리고 한 가지로 생각하고 이 3명이랑 1렬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바뀌는 경우가 6가지니까 6을 곱한 거야. 1렬로 나열한 거고 얘를. 자, 그래서 약분해주면 7, 6, 5, 4, 3, 2를 약분시켜버리고 6은 또 약분돼 사라지겠네. 그럼 답은 35분의 35분의 1이 아니라 왜 35분의 4지? 7팩인데 7, 6, 5, 4, 3, 2, 1 이걸 계산 잘못했나? 아, 쏘리. 얘가 얼마야? 4, 3, 2, 1인데 2 곱하기 2는 그러면 6 맞잖아. 그래서 6 맞고 그리고 4, 3, 1, 4팩 맞고 7개의 숫자를 나열했으니까 아예 7팩이잖아 분모는. 7팩 맞고 위에는 6 곱하기 4팩 7, 6, 5, 4, 3, 1 4, 3, 1 약분시키고 6 하나 약분시키면 35분의 왜 4야? 뭘 잘못했니? 아, 실수 하나 했구나. 이게 7팩이 아니구나. 이거 이 전체를 나열할 때도 두 개 있잖아. 그럼 2팩, 2팩 약분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맞죠? 전체 나열할 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처음부터 2팩, 2팩 약분시키고 구했어야 돼. 이건 서로 틀린 거라 생각하고 7팩으로 나왔잖아. 맞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전체를 구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7팩 나누기 2팩, 2팩이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이제 4개를 짝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웃하는 거 먼저 배열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함해서 나열하는 게 4팩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전체를 7팩으로 잡으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 나왔네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계산을 해줘야 된다. 3개, 2개, 5개가 있습니다. 4개의 공을 꺼냅니다.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 자, 공은 전체 10개네. 그럼 10분의. 자, 하나 꺼내는데 4개의 공을 꺼내네. 동시에 꺼내네.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러면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 10분의 하면 안 되지. 4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10C4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색깔 구분하지 않고 아무거나 4개의 공을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야. 그 중에서 뭐야? 초록공 중에서 4개를 꺼내고 그 나머지 흰 공은 0개 꺼내고 검은 공은 0개 꺼내고 이건 1이니까 굳이 안 찍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확률인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19, 8, 7 나누기 4, 3, 2, 1 해주고 분자에도 5C4는 그냥 5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4, 2, 8 없애고 3, 3은 9니까 30 곱하기 7 210분의 5 5로 약분시켜주면 5, 1은 5, 5, 4, 20, 42분의 1 그래서 이런 답이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보낸다 하면 NCR로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초록공 중에서 보냈는데요. 그럼 초록공 5개 중에서 4개를 먼저 뽑고 그리고 검은공은 2개 중에서 0개를 뽑고 왜? 4개를 뽑는데 4개를 이미 다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뽑으면 안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물론 2C0과 3C0은 1이니까 굳이 적지는 않습니다. 저럴 때는요. 자, 그거와 똑같은 법으로 흰공 2개, 검은공 2개 나옵니다. 그럼 또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아까 전에 분모는 똑같이 10C4가 되는 거고 흰공 2개니까 흰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그리고 검은공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그럼 4개를 다 뽑았잖아. 그럼 초록공은 0개를 뽑는 거야. 이 계산은 직접 하세요. 조합 계산이니까. 흰공이 2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10C4분의
흰공 3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뽑아. 곱하기.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니? 그 다음에 4개를 뽑아야 되는데 2개를 아직 안 뽑았잖아. 또 흰공을 제외한 공 아무 색깔은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뽑아도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니? 7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흰공 2개와 다른 공 2개를 뽑았다는 뜻이야 저게. 그런 경우 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해서 분자에 적어주면 밑에 210이었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개념물리 있고 PDF 있고 선생님 영상이고 녹화한 거 보내줄 거니까 연습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하세요. 프리지아, 장미, 수수나 튤립 4개를 파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5송이니까 내가 5송이를 이렇게 살 거야. 첫 번째 꽃은 누구 살까? 4개 중에 하나. 그럼 4가지지. 중복을 허용하잖아. 또 4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4를 5번 곱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5승분해가 되겠지. 4의 5승은 2의 10승입니다. 1024. 수수나 2송이가 포함될 확률이잖아. 그럼 수수나 2송이니까 즉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 때 여기서 문제는 중복을 허용하여 5송이를 사니까 수수나 2송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중복을 허용하여 조합, 즉 중복 조합을 써야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은 공식이 뭐였어? NHR이라는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계산할 때 어떻게 했지? N 플러스 R에서 1을 뺀 다음에 C에다 R 이렇게 계산했지. 그거 하나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즉 4개의 꽃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중복을 허용해서 하니까 근데 이걸 계산하면 N 플러스 R에서 1 빼면 얼마야? 9, C, 5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얘는 지금 순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면 안 돼. 숫자 배열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겠어요? 숫자 배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4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 9시 5니까 계산하면 9, 8, 7, 6, 5 그 다음에 5, 4, 3, 2, 1 그럼 5 없애지고 3, 2, 6 없애지고 4, 2, 8 없애주면 18 곱하기 7이 되겠네. 그럼 126이 되겠네요. 맞나? 숫자 왜 달아주 위에 거라? 9, C, 5, 9, 8, 7, 6, 5 5개 5, 4, 3, 1 5 약분시켰고 3, 2, 6 약분시켰고 4, 2, 8, 2, 9, 18 곱하기 7이니까 7, 1, 7, 7, 8이 아, 왜 바보지 됐어? 1 왜 안 빼? 1 빼야지. 85지. n 플러스 r 빼기 1이라니까 맞지? n 플러스 r만 했잖아. 그래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8, 7, 6, 5, 4까지 한 다음에 5, 4, 3, 1 하면 5, 4 사라지네. 그 다음에 3, 2, 6 사라지고 8, 7이 56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56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할 때 하는 경우 수가 전체 경우 수가 되고요. 56. 그래서 전체 경우 수 찾았고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지? 문제 읽어보면 누구를? 수소나 두송이가 포함될 확률이야. 그럼 수소나 두송이는 포함됐으니까 이러면 되지. 수소나 너 2개. 수소나 2개 나와. 근데 총 5송이를 사잖아 맞지? 그럼 수소나 2송이를 포함한 확률이 했으니까 수소나 더 있으면 안 돼. 수소나는 제외시키고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더 사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3H3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수소나는 2송이만 딱 사야 되니까 수소나 이제 넣으면 안 되고 남은 3개 중에서 뭐를 사는지는 안 알려주니까 아무거나 3송이만 있으면 돼. 중복을 허용해서 그게 3H3이야. 그래서 수소나를 2개를 사놓은 거를 가지고 이거 합치면 즉 이 경우의 수가 바로 수송이를 2송이를 포함해서 다른 거 3송이를 사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그래서 얘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 2개 더해서 1 빼면 5C3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56분에 5C3은 5C2지?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10 됩니다.
그래서 답은 28분의 5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온 단원의 조합 계산, 중복 순열 계산, 그 다음에 중복 조합 계산까지 종류마다 다 나오고 있어 지금. 단지 그거를 전체 경우수와 해당 사건의 경우수를 계산할 때 각각의 경우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게끔 만들고 있어. 그거 연습 한번 해주고요. 어차피 수능 본로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동전 문제로 또 넘어가네.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을 8개를 저금통이 3개가 있는데 이거 꼭 투표하는 거 아니니? 유권자들이. 그럼 이 통이 중요한 거야. 통에서 몇 개씩 들어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거꾸로 통에 뭘 넣을 때는 통에서 그 개수만큼 뽑아내는 게 된다고 했지. 근데 같은 통에서 동전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이 통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거야. 만약 A를 8번 사용했어. A에 5원짜리를 다 넣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통 문제에서는 통이 N이 되는 거야. 동전의 수가 R이 되는 거고. 그래서 5원짜리 동전을 무조건 다 넣는 전체 경우 수는 몇 가지야? 3H8 되는 거야. 이게 전체 경우 수야. 3H8. 그래서 계산했더니 3H8을 계산하니까 얼마야? 45가 나와. 위에는 뭐 적어야 돼? 읽어보면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을 적어도 각 저금통에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 했니? 500원짜리를 이렇게 한 개 준다고 했지.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동전이. 맞지? 이제 5개를 넣을 3개의 저금통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동전을 뽑는다고 생각하고 3H5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3개는 이미 1개씩 딱딱딱 넣어놓고, 맞지? 나머지를 중복해서 3개의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낸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통에 넣을 때는 통이 N이니까 3H5. 3H5로 계산하면 얼마인데? 2개 더해서 1을 빼면 75가 되겠네. 그럼 72랑 같은 거지? 76 나누기 2일이니까 21 되겠지. 그래서 약분시켜주니까 3, 7, 21, 3, 1은 3, 4, 5, 15에서 답은 15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에 넣는 문제는 투표 문제처럼 통이 N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복조합이니까 이것도 같은 거를 여러 번 사용해서 여기서 통전을 8개를 다 뽑으면 A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중복해서 뽑는 거잖아. 그래서 중복조합입니다. 그다음 통계적 확률. 흰공과 검은공을 모두 합하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실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공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흰공이더라. 말은 흰공이 2개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이 뜻이야. 됐어요? 자, 이 주문의 속에는 몇 개의 흰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안에 흰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 흰공이 N개 들어있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나머지 공은 몇 개 들어있니? 나머지는 10 빼기 N개 들어있어. 왜? 합쳐서 10개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 계산을 하는데 지금 이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10개의 공 중에서 2개가 모두 흰공이 되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 내가 공을 하나 뽑았는데 흰공이야. 그리고 하나 더 뽑았는데 또 흰공인 거잖아. 연속해서 흰공이 나온다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수 계산하는 거는 즉 전체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분에 맞지? 흰공 중에서 2개를 뽑고 나머지 공 중에서 0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0이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다는 거야. 전체 중에 2개를 뽑는데 전체 경우의 수분에 흰공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게 2개 모두 흰공일 확률이야. 그게 문제에서 얼마다? 3분의 1이란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0 곱하기 1은 얼마야? 19 나누기 2, 1이니까 얼마지? 19, 90이니까 45 되는 거 아니니?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되니? n 곱하기 n 빼기 1이지. 나누기 2일이니까. 그럼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지. 결국은 90분의 n 곱하기 n 빼기 1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여기서 얼마다? 3분의 1의 확률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 양변에 90을 곱하니까 약분하니까 30이 되네. 자, 이럴 때 굳이 2차 방정식 풀 필요 없지. 연속해서 30되는 수인데 하나는 1 크고 작은 수니까 누구겠니? 6하고 5겠지 뭐. n이 바로 6이라는 걸 알 수 있니? 그래서 흰공은 최소 6개 들어있다.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잖아. 저거는.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헷갈려. 그래서 여러 번 풀어야 돼.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기하학적. 기하학적은 길이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 PA가 될 확률은 A가 지금 뭐냐면 문제 읽어보면 좌표가 있는데 전체 집합은 0에서 9까지 길이야. 근데 A는 2에서 6까지를 차지하는 길이래. 그럼 결국은 전체 길이 분의 2에서 6까지 차지하는 길이는 얼마의 길이가? 4다 맞지? 9분의 4 길이로 확률을 구한 거야. 자기의 길이의 비율을 전체에 대한 비율로 생각하자는 거지. 그 다음 넓이에 대한 문제는 자, 전체인데 색칠한 영역에 맞을 확률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색칠한 영역의 넓이를 적어 놓은 거야. 숫자를 1357이라고. 그럼 넓이를 다 합치면 넓이가 16이야. 그럼 16 중에서 색칠한 부분은 넓이를 5하고 1이니까 6만큼 차지하고 있다 맞지?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확률은 8분의 3의 확률로 저 원판에서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길이나 넓이 같은 거는 이렇게 그 넓이의 이제 전체에 대한 비율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 문제는 또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둔각삼각형이 된다. 이런 건 우리가 배운 적 없고요. 뭘 배웠냐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직각삼각형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일 때 직각이다. 평각에 대한 원주각은 절반이니까. 한마디로 외심의 정의에 의해서 절반이 직각이 되는 거지. 즉 우리는 얘가 AB면 여기에다 이렇게 뭐야 반원을 그리는 거지. P가 요 반원위를 움직이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AB를 연결했을 때. 이해되니? 근데 그 직각보다 이 P가 바깥을 벗어나면 길이가 더 어떻게 되니? 각도가 어떻게 되니? 더 작아지지. 그래서 이 바깥의 영역이 되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의 영역이 되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둔각삼각형이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이란 거는 P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바로 원 내부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의 확률은 사각형의 넓이 2 곱하기 2니까 4분의 그 다음 이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야? 2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럼 넓이는 원의 넓이는 2파이네.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2분의 파이. 어? 뭘 잘못한 거야? 전체 넓이 분의 반원이지. 파이 r 제곱. 아, 쏘리. 이게 2네. 반지름이 1이네. 됐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네.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적어주면 2분의 파이 나누기 4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니? 8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전체 넓이 분의 반원의 넓이가 된다. 왜 반원의 넓이가 이 원 안에 존재해야 둔각삼각형이 되니까. 이 원의 안에는 아무데나 있어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은 원 안에 존재할 때이기 때문에 8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확률 계산을 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조합,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했어. 그건 한번 해주면 되는 거고 힘은 들겠지만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덧셈 정리까지 쭉 진행을 해버릴게요. 애들 없을 때. 물 한잔 마셔볼래? 괜찮아? 기지감 켜고 와 하고 확률의 덧셈 정리는요. 집합이랑 같아요. 합집합의 개수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왜 확률은 결국은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통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잖아. 즉 합집합 확률은 전체 원수의 개수 분의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 이러면 되거든. 그래서 확률이 바로 집합에서의 공식과 똑같은 거야. 알겠니? 합집합 확률은 A 확률, B 확률에서 교집합 확률을 빼는 거야. 왜? 원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더라는 거지. 왜? 전체분의 얘가 바로 전체분의 A 합집합 B의 원수 개수야. 얘는 전체분의 A의 원수 개수야. 얘는 전체분의 B의 원수 개수야. 얘는 전체분의 AB 교집합의 원수 개수야. 계산하니까 그게 똑같더라는 거지. 근데 조건이 이제 붙어. AB가 배반이다. 배반이면 뭐랬지? 한마디로 두 개가 서로 소인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합집합 확률은 뭐야? 그냥 두 개를 따로따로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 확률을 빼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때만 특별히. 배반일 때는 서로 소니까. 교집합이 없잖아. 이거 0이니까. 0인데 빼줄 게 뭐 있어? 그냥 BA 더하기 PB 하면 답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 때는 전체를 우리가 NS를 이렇게 놓으면 전체분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한 거야. 그게 PA 합집 B라고 표현되는 거야. 전체 개수분의 A 원수의 개수, 그게 PA인 거야. 전체 개수분의 B 원수의 개수, PB인 거야. 전체 개수분의 AB 교집합 원수의 개수가 PA 교집합 B인 거야. 그 다음 배반일 때는 이게 0이니까 필요 없다고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바로 합집합의 확률이 이렇게 공식화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쟤는 있고 얘는 없어요? 배반이니까 교집합이 사라지는 거니까 없는 거야. 그럼 실제 계산해보자. 20개가 있는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이야. 그럼 전체의 경우는 20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야? 또는이 뭐야? 합집합이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경우 수를 구해서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 있어? 20까지 10개 있겠지. 5의 배수는 20까지 4개 있겠지. 근데 교집합이 10의 배수 2개 있으니까 빼줘야 되지. 교집합이 있으니까. 결국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경우의 수가 이만큼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을 고치니까 결국은 20분의 14 빼기 2니까 12가 되겠지. 그래서 6분의 5라는 확률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4, 3, 12, 4, 5, 20, 5분의 3, 5분의 3의 확률 계산 되어지겠네요. 되겠니? 경우의 수 계산한 겁니다. 배반일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딱 계산한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사건 넘어갈게요. 사건은 뭐라 했니? 반대되는 사건이지. 1에서 어떤 사건의 PA를 빼면 그게 A에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1에서 PA의 여사건을 빼면 PA가 되겠네. 다르게 말하면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그것은 전체가 되는 거야. 왜? 집합으로 보면 바로 얘가 A라면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여기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거야.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파란색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더하면 1이 되게 돼 있거든 항상. 전체 경우의 수랑 똑같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확률과 사건의 경우의 수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에서 사건을 빼면 A 사건이 되는 거고 1에서 A를 빼면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쭉 계속 따라 하는 거야. 자, 합집합의 사건. 어떻게 구한다?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PA 더하기 PB.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얘를.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럼 갖다 집어넣으세요. PA는 3분의 1이고요. PB는 4분의 1이고요. 교집합 확률은 12분의 1이랍니다. 통분을 해서 계산하면 12분의 7 빼기 1이니까 12분의 6이니까 계산하니까 답은 2분의 1. 이것이 1번의 답이겠네요. 자, 2번은 자, 합집 확률은 10분의 6이지. 어떻게 계산했더라? PA 10분의 2지. PB 10분의 5지. 빼기 교집합 확률 10분의 7이니까 얘 얼마겠니? 1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냥 그 확률의 덧셈 정리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교집합 확률이 제일 뒤에 빼지는 거니까 항상. 이 공식에 그대로 갖다 놓고 계산하면 돼. 이게 바로 뭘 구하는 거야? 합집합 확률을 계산하는 식인 거지. 그 다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한 개 던집니다. 한 개. 그럼 몇 개야? 2, 4, 6 세 개지. 확률은 전체 6분의 3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이겠네. 4의 약수는 1, 2, 4지. 이것도 2분의 1이겠네. A 교집합 B의 확률은 뭐야? 6분의 짝수이고 4의 약수겠네. 그럼 누구겠니? 2랑 4지. 두 개겠네.
얘는 3분의 1이겠네. 그럼 합집합 확률은 어떻게 돼?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 확률을 빼주는 거잖아. 그래서 통분하면 얼마니? 3분의 2가 되겠죠. 계산하면. 그럼 우리가 이해해볼까? 합집합 확률은 뭐지? 짝수의 눈 또는 4의 약수의 눈. 합치는 거지. 1, 2, 3은 아니고 4, 짝수니까 5도 아니고 6 이렇게 4개네. 그럼 4개니까 실제로 구해보면 6분의 4니까 3분의 2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알겠니? 한글로 생각하면서 구한 거랑 실제로 수식으로 A와 B 합해서 교집합을 빼준 거랑 계산했던 결과가 일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하면 4개니까요. 짝수 또는 4의 약수의 눈 1, 2, 4, 6이니까. 그 다음 A가 8분의 3이네. 질문이 뭐지? A 여사건이야. 얼마에 바로? 8분의 5입니다. 왜? 여사건과 A를 더하면 1이니까. 1에서 8분의 3을 빼면 여사건 확률이 나오니까. 줄면 안 돼. 그 다음 바둑돌 흰 거 3개, 검은 거 6개 있습니다. 임의로 2개의 바둑돌을 꺼낼 때 그럼 뭐야? 6C 2분의 지. 꺼내는 거잖아. 조합으로 꺼내야지. 9C 9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지. 2개 모두 검은 바둑돌이 나온다. 검은 돌은 6개 있었잖아. 6C이지. 2개를 꺼내는 거니까 흰 바둑돌은 꺼내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즉 A 사건의 확률입니다. 계산하면 9, 8, 72 나누기 2니까 36분의 3C는 1이니까 필요 없고 6C는 6, 5, 30 나누기 2니까 15 따라 3을 약분하면 3, 5, 15, 12분의 5가 되겠네.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뭐겠니 그러면? C분의 7이겠지. 합쳐서 1대는 수니까. 조합으로 계산하는 거 알겠니? 2개를 꺼낼 때 이런 거는 조합으로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연수가 하나 잡힌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이거나는 또는을 말합니다.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면 전체 경우의 수 분해 3의 배수는 몇 개 있는데 16가지 있습니다. 3, 1은 3, 3, 6, 48가지니까 3으로 나눠보면 되지. 4의 배수도 12가지가 있습니다. 4 곱하기 12는 48이니까. 근데 문제는 중복되는 게 누구야?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수 누구야? 12의 배수지. 12의 배수는 몇 개 있나? 4개 있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으로 즉 확률을 계산했어. 가까이 확률을 계산하지 않고도.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니? 24가 되나? 2로 나눠주니까 25분의 12라는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니?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걸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또 공 꺼내는 거야.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그건 뭐야? 7C 2분의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어. 2개가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같은 색이라는 말은 뭐지? 둘 다 흰 공이거나 또는 둘 다 빨간 공인 거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둘 다 흰 공이려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흰 공 중에서는 안 뽑으면 돼. 이런 경우 하나. 그 다음 흰 공 중에서 안 뽑고 0개를 뽑고 그 다음 빨간 공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돼. 이렇게 2개를 합산한 게 2개가 같은 공이란 뜻이야. 어떤 공으로 같단 말이 없잖아. 2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로 계산한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76 나누기 1이니까 21분의 얘는 6이고 얘는 3이고 얘는 9 되겠다 맞지? 약분해주면 3, 3은 9, 3, 7, 21 해서 7분의 3이 나오겠네. 자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한 거고 이거는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니? 모두 같은 색인 공의 확률을 자 여기서 PA를 먼저 계산을 해. 즉 PA를 계산해 주는데 여기는 7분의 2 PB는 뭐지? 7분의 1 한마디로 같은 공인데 흰 공으로 같은 사건과 그 다음에 빨간 공으로 같은 사건을 분리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흰 공으로 같은 사건 더하기 빨간 공으로 같은 사건 해주고 교집합을 빼주는데 이때는 교집합이 제로입니다. 왜 제로야? 공을 2개 뽑는데 2개가 다 흰 공이면 2개가 다 검은 공이면 겹치는 게 어디 있어? 서로 영역이 다른데. 그래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 2개를 더한다면 7분의 3으로 처리를 한 거야. 즉 계산의 방법은 좀 다르게 갔지.
얘는 경우의 수로 갖고 왔지. 얘는 두 개의 사건을 A와 B로 놓음으로써 둘 다 흰공인구와 둘 다 검인공인구는 겹치는 건 없다. 배반으로 이해하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한 다음에 배반이니까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접근법을 조금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맞지? 각각의 확률로 계산을 했고 선생님은 전체 경우의 수로 계산을 했고 어느 방법이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 잘 나옵니다. 앞으로 시험 때 교집합이 교집합, 여집합이 교집합돼 있지? 이 상태에서 문제 안 풉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집합이 교집합돼 있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즉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 거야. 그거를 확률로 잡으세요. 그럼 이거랑 같은 거야. 이해되니? 그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즉 C를 떼버리면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3분의 2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갑니다. 항상.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PA 있니? 2분의 1 더하기 PB 12분의 5 빼기 교집합 확률. 기본적으로 교집합 확률이 서로 소 아니면 빼는 거지. 자, 그래서 방정식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걸 찾는 거잖아. 얘를 x라고 생각하고 이거 두 계산하면 얼마야? 12분의 6, 12분의 5는 12분의 11이네. 거기다 교집합 확률 x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그라니까 12분의 8이 됐네. 그럼 x는 1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지. 보내주니까 x는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교집합 확률을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풀어낸 거야. 자, 여사건인 채로 풀지 않습니다. 여사건을 없는 A 합집합 B 확률로 바꾼 다음에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덧셈 정리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로 등식을 만들어서 방정식화 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1부터 50장이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 적견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 그럼 이건 뭐야? 전체에서 4 또는 5의 배수일 확률을 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이거 어떻게 계산했니? 50개 중에서. 선생님은 경우수로 바로 구해버릴게. 4의 배수는 몇 장? 12장. 5의 배수는 10장. 4하고 5의 겹치는 배수가 20의 배수인데 20의 배수는 2장. 그래서 계산하니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될 확률은 50분의 20, 5분의 2 확률이네. 내가 원하는 건 5분의 3이겠네요. 사건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덧셈 정리로 하려면 즉 A와 B로 이렇게 각각 놓아서 4의 배수인 사건을 A, 5의 배수인 사건을 B 이렇게 놓고 그거를 각각 구한 다음에 교집합의 사건도 구해야 돼. 왜냐하면 합집합의 사건은 A와 B에서 교집합을 빼야 되잖아. 이거 반드시 구해서 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선생님처럼 경우의 수로 한 번에 가버렸던가. 한 번에 갈 때도 교집합의 개수를 빼서 안 빼. 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지? 확률의 수도 당연히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덧셈 정리까지는 그냥 집합의 원수의 개수 구하는 거와 방법이 똑같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아직까지는. 덧셈 정리 두 문제만 더 풀면 이 챕터까지만 하고 다음 확률 개수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 보자. 5개, 3개가 곱혀 있습니다.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적어두란 말이 나왔네. 뭘로 풀어?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1에서 뭘 빼면 돼 그러면? 적어도 한 개가 흰공이라 했으니까 한 개 이상이 흰공이지. 그럼 다르게 그 말의 반대는 뭐야? 흰공이 없을 때 없을 확률. 그 PA를 흰공이 없을 확률을 빼는 거야. 적어도 한 개가 흰공이란 말은 흰공이 한 개도 없다가 반대되는 거잖아. 맞죠? 우리는 여사건으로 풀 거니까 1에서 반대되는 확률을 빼는 거야. 흰공이 적어도 한 개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확률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돼. 왜 여러 번 해야 되냐면 공을 2개 꺼내니까 흰공이 한 개 나오는 확률 계산해야 돼. 흰공이 2개 나올 때도 계산해야 돼. 그 2개를 합치는 게 적어도 한 개가 흰공일 확률이야. 근데 이렇게 여사건으로 가면 흰공이 안 나올 때의 확률을 구해서 여사건으로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한 번만 계산하면 돼.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흰공이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하자. 총 8개, 5개 흰공과 3개 빨간 공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8C인 거야. 흰공이 안 나와야 돼.
흰공이 3개니까 흰공은 제로개 뽑고 그리고 5개 중에서 제로개 뽑고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니까 8, 7, 56이니까 28분의 얘는 50제로는 제로고 32는 3이니까 28분의 3이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의 여사건인 거야.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그 답은 28분의 25가 답이 되는 거라. 그럼 계산을 2번 해서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언제 여사건 쓰는지 알겠니?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서 답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거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이다. 눈의 수의 합은 얼마까지 나오지? 12까지 나와요. 그럼 합이 5일 때 구해야 되고 6일 때 구해야 되고 7일 때 구해야 되고 8일 때 구해야 되고 9일 때 구해야 되고 10일 때 11일 때 11일 때 8가지의 확률 계산을 해야 돼. 너무 많지? 그래서 우리는 1에서 어떻게 하면 되니? 합이 뭐일 때? 제일 작은 합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딱 3가지의 합을 더해서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6건의 확률에 의해서 5 이상인 확률 P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합이 2인 확률은 얼마야? 합이 2인 확률은 36분의 1 한 가지지. 합이 3일 확률은 얼마야? 1, 2, 2, 1 두 가지지. 합이 4일 확률은 1, 3, 2, 2, 3, 1 세 가지지.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이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얼마지? 6분의 5가 되는 거지. 6건의 확률로 구해버리니까. 그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언제 합이 5일 때 찾고 6일 때 찾고 7일 때 찾고 그 경우를 다 순서상을 적으면서 다 세니 개수가 적은 쪽을 찾는 게 좋으니까 6건이 개수가 작아. 그래서 딱 3가지 경우만 세가지고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1에서 빼버리면 이거의 6건이 바로 5 이상인 이거는 5 미만인 애들이거든. 그래서 확률을 쉽게 구하는 거야. 확률이 덧셈 정리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알겠니? 자,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거랑 이제 독립 종속에 대한 의미만 알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수업할 때 확률 통계 단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개념 진도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문제 연습 좀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이거 영상까지 종료하자.